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좀 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일단 지난 시간 정리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가장 큰 버블은 닷컴 버블이고요. 현재가 역대 두 번째로 판단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두 번 다 떨어진 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35%에서 좀 더 이제 35%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적일 수 있는데 기간 대비 현재 일본과도 상당히 유사한데 일본의 경우 좀 달랐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1차 하락이 마이너스 50%, 그다음에 반등 35%. 이거 조금 작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본은 엄밀히 따지면 그 전에 한 28% 정도 떨어졌을 때 반등이 18% 잠깐 단기에 나온 다음에 이듬해 추가로 떨어져서 고점 대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버블 때 1차 하락이 둘 다 마이너스 40%가 넘었기 때문에 또 반등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서 이들처럼 마이너스 40% 이상을 조만간 여름에 올랐다가 가을에 추가로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더 큰 반등은 좀 더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생각은 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50%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35%인데요.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대략 차트 보고 계산한 걸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마이너스 28% 잠깐 18% 반등한 다음에 그 이듬해 추가로 떨어졌죠. 이 패턴도 염두에는 두자. 또 지난 시간 정리한 슈퍼버블 때 1, 2년 내 1차 하락은 마이너스 40% 이상이었고 반등은 35% 이상이었다. 일본까지 포함해서 봐도 말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만큼 올랐다. 또 많이 떨어지면은 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버블이 심한 나라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실드 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은데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제일 위험하고 나스닥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장기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단기적인 대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후에 반등 패턴도 다 고려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건 이평선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평선으로 여기에 보이는 선들 하나하나가 색깔별로 정해져 있는 선들이고 그래서 요 선들이 하나 5일선 깨질 때 21선 깨질 때 61선 깨질 때 이제 139를 했는데 원래는 121선이 121선 깨질 때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냐 반등은 시작됐는데 이평선은 여기서 왕창 깨져 그죠 왕창 이렇게 이평선을 하나도 아니고 이때 4개를 왕창 빨간색 빼고 여기서 4개가 한꺼번에 깨집니다. 그러면 21선 깰 때 현금 20%뭐 그런 식으로 하든 61선 깰 때 현금 15% 121선 현금 15% 그렇게 하든지 이평선 깨질 때마다 비중을 조절해서 현금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그 절반 정도로 현금 10% 인버스 5%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거나 2007년도 8년도 폭락 때 살아남은 제가 아는 카페 중에 증권정보 채널이라고 이 방법으로 살아남 제가 볼 때는 그 채널만 살아남고 다른 농객들 다 진짜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뭐 파월이 어쩌니 금리가 어쩌니 이게 어쩌니 저게 어쩌니 해서 어디가 바닥일 거고 어디가 하고 좀 있으면 뭐 반등이 절대 못 맞춰요. 차라리 기계적으로 피곤하지만은 차라리 이평선대로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 상승을 맞췄던 상당한 그런 유튜버들이 2008년 들어서 다 망해갔다. 예, 제 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여기를 떨어져서 이때처럼 그죠? 왕창 깨지는 라인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평선별로 인버스를 늘리든지 현금 확보하든지 그렇게 앞으로도 대응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저점 내고 여기서 5일선 회복한 뒤에 한 이쯤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버스를 줄이기 시작해서 현재는 사실 코스피로 본다면은 코스피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가장 적은 인버스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잘 먹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예나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이평선 조절하고 외국인 선물 동향을 조절해서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대공황 때 베어마켓 폭락 차트인데 이평선으로 조심하게 되면은 이쯤에서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쯤에서 여기서 조심할 수가 있어요. 이평선 여기서 깨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평선이 이쯤에서 깨진다고요. 다. 이평선 대응을 안 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대응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라도 자르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평선 대응을 하면은 대각선으로 잘라서 좀 더 위에서 조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감도가 낮죠.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대각선 이렇게 작동했는데 회복하면은 요건 좀 짜증 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죠? 요것도 추세를 그때그때 여기로 잘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는 맞추기가 쉬운데 그 당시는 상당히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대공황 때 다우지수가 470인가 80인가 거기서 여러분이 보셔도 여기까지 보십시오. 한 70까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370에서 70까지 엄청난 폭락을 한 뒤에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스닥 지수가 여러분 여기서 7천이나 8천까지 만약에 추가로 떨어진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전 재산을 걸고 난 나스닥에 장투한다고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대공황 때는 거기서 어떻게 70에서 절반 35 정도까지 80에서 40인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53%가 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뼈에 새기셔야 돼요. 고점에서 370에서 한 7, 80까지 엄청나게 한 70%가 넘게 떨어진 구간에서도 반등 후에 떨어진 보십시오. 플러스 25%를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3%가 떨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80에서 한 40 정도까지 떨어졌겠네요. 그죠? 그리고는 여긴 좀 잘렸는데 그 이후에 아주 급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때는 사실 하락이 너무 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이 한 요 정도에서 멈추고 그 이후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했어도 됐는데 굳이 얘네들이 여기서 추가로 더 죽이는 샷을 만들어내고 그 후에 화들짝 조금 더 빠르게 이 원래 레벨까지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 이게 뭐냐면은 버블 이론에 있는 과매도입니다. 과매도가 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 때가 있어요. 대공황 때라든가 그죠? 일본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과매도가 나오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원유 사태 때 경험해 봤듯이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매우 중요해요. 장기 추세가 깨지고 나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가면은 정말 내가 싸다고 들어간 거기서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공황 때 레벨이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버핏이나 10년 PER 지수상 현재 버블보다 낮았던 때라는 거.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장기 추세가 아직은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평선으로 여기서 자르기가 힘드시다면 이거라도 자르셔야 돼요. 그죠? 여기요.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본다면 여기라도 이 두 라인이라도 좀 깨질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평선을 자르면 아까 말씀드린 요 윗단에서 좀 자를 수가 있고 그렇게 조심하는 게 이평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요. 사실 과매도가 이게 일본 차트인데 일본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과매도죠. 그죠? 과매도는 또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아파트 시장도 여러분 나중에 떨어졌다고 중간에 덥석사면 안 되고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5년 내에 버티다가 무너지겠죠. 근데 과매도에 잘못 걸리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런 버블이 많은 나스닥에 그런데 미국을 예찬하고 나스닥에 버블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개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버핏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멍거가 작년 12월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멍거는 버핏의 오른팔로서 생각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버핏도 굳이 애플에 대해서 조금 관대할 뿐이지 현재를 버블이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상당히 많죠. 애플도 올해 초에 조금 샀지만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더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여기를 잘 들여다보시고 이들이 하는 진짜 얘기를 보셔야 되고 뭔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닷컴 버블 때보다 일부 기업은 지금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뭐겠어요? 뭔가가 매일 까고 있는 테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닷컴 버블보다 더 비정상적이라 생각하고 가상화폐도 버블이 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스닥은 건들지 마시고 반등을 생각하더라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여차하면 떨어지더라도 장기로 갈 수 있는 버블이 집중된 국가가 그냥 더 많이 보면 이렇게 나중에 나스닥이 반등이 더 크지만 보시면 슈퍼버블 때 반등이 컸잖아요. 그죠? 무너지는데 반등도 크고 폭락도 더 컸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고 절대로 버블이 집중된 나스닥이나 러셀을 건들지 미중시를 건들지 마시고 저평가 위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도 가치 투자자 입장이 되면은 일본, 중국, 한국에는 투자할 만한 종목 자체가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 종목을 가져가는 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도 올인해서는 안 되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 있을 금융위기를 생각하고 나스닥이 무너질 때를 생각하고 나스닥만큼은 안 떨어질지 몰라도 영향을 받을 거 생각하고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 잘 증신들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